우리 안종민 행정사님 또 혹시 뭐 새로운 소식 있으십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냥 끝나자마자 다 복귀했다고. 네, 수락단도 그렇고 네. 저기 뭐 그 정보 공작팀도 그렇고 다 복귀했다는데 복귀 안 하고 뭐 암암리에 활동하고 있다고. 저도 내부에 이제 아는 분들이 있어 물어보니까 다 복귀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는 알아야 돼요. 이게 계엄에 군인이 많이 참가한 줄 알고 있잖아요. 1,100명 정도밖에 참가 안 했어요. 지금 그 수사 보고서에 정확히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특전사는 466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466명 때문에 다 욕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군대가 싸잡아서 다 욕먹고 예를 들어서 예산은 이제 앞으로 처우에서는 거의 매일 얘기하시거든요. 거의 안 될 거고 예산 다 삭감될 거고. 그러니까 지금 특전 여단에서 보통 3개 대대가 있잖아요. 거기서 1개 대대씩 보통 나간 것 같아요. 나갔는데 나머지 이 대대는 지금 휴대폰 다 반납하고 그냥 지금 공차고 놀고 있고. 뭘 한다고요? 공차고 놀고 있다. 축구요? 네, 축구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2개 부대는 훈련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부대가 이제 운영되고 있고 지금 이제 예전에 한번 뉴스에 나왔듯이 HID나 정보는 뭐 HID를 없애겠다. 북파공작은 이제 없애겠다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707 단장도 제 최근에 물어보니까 전투복 입고 온 날도 있고 사복 입고 온 날도 있대요. 사복 입고 오는 날은 출석하다거나 뭐 하는 날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휘관의 패션에 되게 관심을 갖는 거 있죠. 지휘관님이 조사받고 오셨나 보니까 물론 상관이 없죠. 대원들한테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리더고 우리의 지휘관인데 지휘관이 그런 언론에 나온 모습에 모은 모습이 그러니까 정신이 팔려 있는 거죠. 이미 이 친구들은. 다들 군인들도 다들 아침마다 뉴스 보면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 우리 지휘관은 어떻게 되는 건가. 모든 전 국민이 그렇지만 지금 실제로 그 해당 부대 인원들은 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되는 게 없어요. 정신이 다 팔려 있다. 이게 결국에 참 이 전후방에서 이제 희생하면서 좀 묵묵히 좀 근무해왔고 근무하고 있고 이런 분들한테 좀 그런 많은 장교, 뭐 부사관 분들, 사병분들 굉장히 많이 허탈해하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약간은 이제 화제를 바꿔서 이제 보면은 지금 아직도 이제 이 계엄에 관한 이제 사령관이나 여단장들이 좀 보직 해임을 당하지 않고 이제 직무 정지만 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애초에 이제 아예 보직 해임을 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여론도 높은데. 이제 국방부에서는 이제 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겠다 이런 태도를 뭐 보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구글에 군인 직무정지에 대해서 쳐봤어요. 네. 한 건 나옵니다. 한 건. 한 건이요? 네. 직무정지를 옛날에 1997년도인가 해군 준장 한번 직무정지 시킨 사례가 있지. 직무정지라는 게 없어요. 근데 직무정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유일하게 제가 직무정지를 했길래 이게 뭐지? 왜 그러냐면 선보직 해임을 하던 보직 해임을 하던 아니면 이게 직무정지 개념에 따라서 인사 파견을 하던 다른 부대로 아니면 제일 저간 게 수사기관까지 보충대에다가 파견 근무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직무정지를 시켰어요. 그럼 육군참모총장 직무만 정지할 뿐이지 나머지는 와서 다 보고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대응 논리 다 보고하고. 근데 찾아보니까 1993년부터 지금까지 18회 장군들 18회 다 날라갔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음주회식했다? 오물풍선 왔다고 해서 한 거고 뭐 엄청 많더라고요. 보니까 보직해임 사유가.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딱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군기강 문란 및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중대한 군기강 문란 및 도덕적 결함에 해당하는데 중령급들은 다 보직해임 시키는 마당인데 지금 장군들이라고 시간 주고 다 결국은 다 하고 옛날에 박정훈 대령도 마찬가지. 박정훈 대령도 임성근 사단장은 보직해임 했다가 다시 복귀했잖아요. 그냥 박정훈 단장은 20일인가 있다가 바로 잘렸거든요. 뭐 별하고 대령 뭐 영관급하고 이런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듣도 못한 직무정지가 나와버려가지고 저는 빨리 보직해임 시키고 정말로 이거를 빨리 이 사람들을 빨리 걷어내야지 군이 바로 선다고 보거든요. 근데 걷어내는 게 아니라 저렇게 있다가 또 복귀해 그럼 복귀하는 겁니까? 저도 직무정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가담을 했고 본인들 순순히 토로를 하고 심지어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TV를 봤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아, TV 보고 알았다. 그러니까 TV 보고 알았다는 게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중대장 대위급만 해도 이러한 일이면 당연히 보직해임 되는 거고 불명예스러운 일인 거고 심지어 국민들 앞에서 거짓을 이야기했고 핑계를 대고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계엄이 잘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핑계만 대고 거기 와서 계엄사령관이라고 했던 그 뭐 박한수 그 사람은 와가지고 뭐 자기 사무실 구성만 했다 변명을 이렇게 했나 다 거짓말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도덕적 결함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을 어차피 복귀해도 이 사람들 따를 만한 없어요. 지간에 대한 그리고 내 병력들 내 동료를 당신들만이 아는 그런 임무 수행에 우리를 사지로 몰았다라는 배신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 특전사에 있는 여단장의 밑에 있는 성관이 출동했던 여단장입니다. 사진도 찍혔고요. 거기에 있는 여단에 있는 친구들은 여단장 밥 먹는 것만 봐도 화를 내더라고요. 저렇게 밥을 먹고 있는 자체가 기가 막히다. 운동하는 것도 기가 막히다. 저런 인간이 왜 감옥에 안 가고 왜 안 잡혀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정의를 느낀다면 군인들도 분명히 잘못된 걸 다 언론에서 받고 다 알고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보직해임 됐다고 우리나라 안 망하고요. 그리고 보직해임 되면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게 군대입니다. 다음 지휘관도 있고 참모장 대리 임무할 수 있는 사람 다 있습니다. 문제가 전혀 안 됩니다. 근데 타이틀에는 뉴스 타이틀에는 뭐 별 20개 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장군이 없으면 결심을 못하고 뭐 전쟁 수행을 못하고 국가안보에 큰 공백이 있다 이러는데 저는 절대 공백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계엄 때 봤잖아요. 그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전혀 공백이 없고 대리 임무자들이 더 잘하고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김선호 국방 차관도 대리 임무자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사람도 김용현 장관이 임명을 시켜준 사람입니다. 그들의 또 육사 후배고 또 김용현, 그다음에 신원식, 그다음에 김선호 셋 다 수방사 출신이에요. 셋 다 수방사령관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제 붕짜회라고 신원식 붕짜자 붕짜 아십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안 내려오면 쳐들어온다 붕짜자 붕짜라고. 쳐들어간다 붕짜자 붕짝 기분 좋게 오늘은 축제입니다. 붕짜라는 이제 별명이 있는데 붕짜회라고 제가 농담식으로 붙였었는데 다 같은 라인 사람들이에요. 다 같은 선후배 사이인 거고 그렇게 또 라인이 쭉 이어지는 건데 김선호 국방차관한테 우리가 뭔가 맡긴다? 전 이것도 불만입니다. 다 같은 끼리끼리다. 이제 계엄 이후에 이제 우리 군이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두 분하고 계속 많은 얘기 나누고 있지만 우리 군이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이 육사 출신 장교들의 하나회, 알짜회, 그리고 뭐 용연파, 일명 충안파, 뭐 충안고등학교 충안파 이런 사조직이 이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그림이고 형국인데 이게 좀 뭐 때문에 그런 걸까? 우리 캡틴 김상훈님께서 먼저 좀 의견 주십니다. 이게 다 이제 나온 겁니다. 육사 출신 국방부 장관, 육사 출신 국방부 차관, 육사 출신 안보지원사령관, 육사 출신 대통령 경호실장, 뭐 병무청장 전부 다 김용현이가 이번에 윤석열 정권 들어오고 나서 다 육사 출신으로 아주 도배를 해버렸어요. 우리 좀 비속 한번 써보자면 비속어인지 모르겠는데 아도 쳤다 그러나? 그죠? 아도 쳤다. 네, 아도 쳤다. 시대적으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용어인데 농담이 아니라 김용현이 경호처장 했을 때 경호차장이 육사 출신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다시 안보실장을 또 신원식 올리고 국방부장을 올리고 하면서 모든 사방이 다 육사 출신으로 도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보사령관, 그다음에 방첩사령관, 그다음에 777 사령관, 뭐 특전사령관 모든 지금 움직이는 인원들 다 육사 출신이고 심지어 이번에 정보사령부에 1빵빵 부대라는 100여 단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이 휴민트들 이제 인간정보 인원들 관리하는 부대인데 거기에 부대장이 이제 거기도 없어가지고 보직해임 당해가지고 직무 대리로 이제 참모장이 임무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계엄이 터지고 참모장이 출근하러 갔습니다. 그 지휘통제실에 들어갔는데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거기가 이제 본부처럼 사용했거든요. 못 들어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육사가 아니어서 못 들어갔습니다. 저는 사실 속으로 예상하면서도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꼭 무슨 짠 거 같아서 아니, 본인 지휘관이 본인 지휘통제실 계엄 때 들어가려고 했더니만 야 왜 못 들어가? 지금 안에 회의 중이십니다. 야 내가 지금 지휘관 대리 업무잖아. 못 들어갑니다. 이유가 육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1세기 2025년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지. 이거 심지어 차별금지법 아닙니까 이거? 아까 우리 안현 정사님 우리 촬영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요거 보여주셨던 거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 저기 캡틴 김상훈님 말씀하신 거 딱 똑같아요. 일맥상통해요. 지금 이게 딱 보시면 이게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하신 건데. 2023년 11월부터 지금 상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10월부터 박한수가 보직이 되면서부터 우리나라 재경 지역에 있는 주요 군부대에 전부 다 방첩사령관 육사, 특전사령관 육사, 수방사령관 육사, 정보사령관 육사, 이기감 여단장 육사, 1공수 육사, 3공수 육사, 707 육사, 전 정보사령관도 육사.
그리고 구사단도 육사. 그러니까 재경 지역에 있는 모두 주요 지휘자는 다 육사로 바꿨습니다. 그럼 52사, 56사 이쪽 네. 수도권에 있는 동호무대도 육사 아닙니까? 네, 다 그 박진희, 그 윤성근 때 최수건 상병 때 그 경질된 박진희도 56사 그 거기로 가고 아무튼 이게 그 말이 안 되는 거 정보사령관이 원래 정보사 인원들 유출되는 거 있잖아요 명단. 네. 제가 제 방송에서도 언급하긴 했는데 네. 이 정보사 명단이 사실은 6월달에 이제 기무부대가 방첩사가 정보사를 턴 거란 말이에요. 네. 너네 중에 불확치가 있다. 네. 6월달에 이미 나왔어요. 근데 이게 7월, 8월달까지 그 해당 인원을 처벌하지 않고 임무 수행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보사 인원들이 본인의 휴민트들도 잃었어요. 네. 본인의 동료를 잃었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정보사 직원 말고도 네. 본인들이 직접으로 이제 북한이랑 접통하는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북한 주민들하고 얻은 인원들이 있는데 정보 요원들이 네. 그 인원들이 대거 한번 숙청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북한 내부에서. 그래서 정보사 인원들이 이 프락치에 대해 사람 불만이 있었어요. 이놈이 우리를 팔아넘겨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정보 활동도 제한이 됐고 그때 정보사에서 러시아, 중국 나간 애들 중에서 그런 애들이 다시 못 나간다. 왜냐 거기는 지문, 여권을 하니까 나가려면은 개명하든가 성형하고 나가라. 혹은 이제 중국은 이제 못 나가고 그렇게 정보가 개판했단 말이에요. 네. 정보사가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거기다가 해외할 때 네. 뭐 집도 사고 차도 렌트하고 뭐 사업을 하려고 막 하잖아. 그 사업이라고 하면 정보하려고. 근데 갑자기 복귀한다는 말에 그걸 다 두고 왔어요. 네. 근데 그거 돈 복구를 안 해줘요. 그 원래 자기로 사비로 먼저 하거든요. 나중에 돌려받는 그런 건데 아무튼 그런 개판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6월에 터졌는데 다 정보사는 알고 있었는데 8월 달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 했어요. 조사도 안 하고 보직해임도 안 하고 그냥 임무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정보사 내부에서 그게 앓고 골마 터져서 그게 외부로 노출이 돼서 이제 그것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처벌 안 하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 이게 사실 정보사령관이 경질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보직해임이지. 네, 보직 오자마자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고 몇 달 한참 뒤에 일어나졌고 또 거기 안에서 주먹 다짐도 있었고 선배랑. 그러니까 충분히 보직해임을 해야 되는데 안 했죠. 정보사령관은 그 처벌도 안 하고 어떠한 지금 경질도 안 하고 조용히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 언론에 나오니까 그제서야 그 국무원을 구속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원래 하려고 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국무원이 또 그 우리가 820이라고 하는 휴민트 정보 주특기도 아니에요. 해군 출신의 그냥 부사관 출신의 국무원 채용해가지고 했던 인원이고 오래 있었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글부글 끓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저번 편에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박민우 준장 네네네. 그 결국은 주먹 다짐했다고 해가지고 2군단 부군단장으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내부는 지금 아예 그때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냐는 합리적 의심과 당연하죠. 의혹이.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보직해임 못 하는 거죠. 지금 핵심 인원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는 선관위를 털 수 있는 핵심 인원들이 갑자기 비워버린다? 그러면 김용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용현의 머릿속을 딱 놓고 보면 미리 애들을 2023년 11월부터 그때 딱 장군 인사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재경 지역에 자기 라인으로 다 깐 거예요. 깔아놓고 하나하나 준비해 간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보직해임 사유가 되면서도 보직해임도 안 시키고 결국 이제 오늘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계엄 그리고 내란 사태로 특전사 및 정보사 같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최고 이제 특수부대들인데 이런 특수부대들이 이제 존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좀 회생 방안이 있을까요?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HL이나 UDU라고 불리는 그 부파공작원이라고 불리는 부대가 상당히 축소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존폐 위기에 달릴 수도 있다. 네. 왜냐면 실제로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김정은을 만나고 북한과 평화를 하려고 하는데 부대 이유 자체가 부파잖아요. 야 지금 우리가 평화인데 니네 그 부대 왜 갖고 있어라고 얘기한다면 그 정부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걸 없애냐 마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 그 정부에서 이걸 없애면 엄청난 논란이 있었을 겁니다. 뭐 손발을 잘랐니 하면서 막 더 이제 몰아갔겠죠. 그래가지고 안 없앤 이유가 있는데 만약에 다음 정권에 이제 어떤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또 평화를 주장하는 그런 정권이 된다 그러면 없앨 수도 있겠죠 이 부대를. 근데 없애는 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거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협이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걱정이 되고 일단은 이번 계기로 인해서 우리 부대원들이 아까 처음에 항명을 얘기했었지만 우리 군인들은 항명에 대한 건 알지만 내란이 뭐가 됐든 이 뭐 국회 총회두관이 불법인 건 이건 아예 모르는 전혀 무지렁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인해서 이 계엄과 전쟁법
대한 교육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군인들이 전쟁을 수행하는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전쟁법을 인터넷에서만 들어봤고 뭐 어느 조약이 있다고 하는데 잘 몰라요. 사관생도들도 잘 모르고 그리고 학군단도 잘 모르고 다 모르고 임관하는 고 병사들도 모르고 현역에 있는 대위 중대령들도 모릅니다. 본인들도 변호사한테 물어보거나 본인들도 법무참모한테 물어보는 수준이지 간단한 수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이번 계기로 해서 우리가 정훈교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훈교육도 참 문제가 많은데 이게 정권에 따라서 어떤 정권에서는 독립운동을 너무 주장하거나 어떤 쪽에서는 너무 그런 반공을 너무 주장하는데 이게 너무 색깔이 너무 진해요. 정교육이 너무 정치적 물론 정치훈련의 줄임말이긴 하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계엄과 전쟁법을 확실히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서 군인들도 누군가의 명령을 받았을 때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분야 여기까지는 내가 도가 넘는 부분 여기까지 법적으로 책임지는 부분을 정확하게 교육을 해야 다음에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있다. 전쟁이든 뭐든 테러 상황에서도 우리가 또 움직이려고 할 때 혹시나 이게라고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이번 계엄을 통해서 봤듯이 그리고 정확하게 교육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전사가 또 이번 계기로 인해서 좀 우리가 개편을 좀 해야 된다. 특전사 개편. 네, 너무 인원이 많거든요. 사실 임무 수행이 안 돼요 지금도. 지금 인원들이 거의 60%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인원 중에서 60%인데 울타리는 그대로니까 이거를 지금 지키기에도 뻣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특전사가 특전사로서의 역할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인해서 이번에 장군들도 이제 보직캠도 하면서 군이 스스로 개편해야 되는 것이 축소 개편. 축소 개편. 네, 정말 필요한 부대만 남기고 재경여단도 지금 너무 많거든요. 하나로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좀 지방에 있는 부대들도 하나로 합치고 해서 지금의 특전사의 한 2분의 1로 전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많아요 인원들이. 저는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교육이 너무 많다고 그래가지고 막 제보 들어오는 것도 많잖아요. 뭐 성교육부터 해가지고 뭐 안전교육부터 해가지고 뭐 행정복권 아침에 출근하면 해야 될 거 많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률교육은 초급반 때 교육 들어가서 2시간 그리고 하루 교육받고 없어요. 그리고 아마 좀 영관급 장교 되면 6대 가서 거기서 뭐 전쟁법하고 지휘참모 법률에 대한 거 조금 배울 거예요. 이게 끝이거든요. 그러면 군에는 이 계엄법이나 군영법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법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에 1명, 한두 명? 법무참모가 소령인데 소령 아니면 중령인데 걔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단 전체는 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정당한 명령인지 부당한 명령인지 자체를 구분을 못해. 이걸 계기로 해서 군에도 어느 정도 이 법률에 대한 부분을 자기가 판단할 수 있고 이 법치주의 국가니까 이거는 지금 교육을 정말 많이 시켜야 돼요.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고. 자, 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고생하는 인원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경희대학교 2022년도인가 트라우마 학회 학회장이었던 경희대학교 백종원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재복근무자들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물어보니까 이게 부당한 명령에 자기가 도덕적 손상을 입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저 여단장 밥 먹고 있네? 이런 도덕적 손상이 모든 지금 출동했던 사람들한테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집단 치료를 해야 되고 이게 계엄이라는 얘기가 계속 뉴스에 나오면 나올수록 트라우마가 계속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대처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해당 부대에서는 이게 딱 있더라고요. 정신건강평가가 있답니다. 이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그 평가에 따라서 중증이다. 그럼 빨리 치료를 받게. 이런 제도를 빨리 지금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서로 이런 걸 해서 안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서로 뭐 네가 잘났는데 내가 잘났는데 싸우고 있어서 저는 이 말을 꼭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종원 교수님도 빨리 치료해야 빨리 회복되고 이 친구들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트라우마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일단 저 앞에서 놓친 부분 중에 하나가 출신 분배에 대한 얘기를 좀 빼먹은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사가 전부 다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제가 이제 물론 3사 출신이고 선배님도 학군 출신이지만 육군한테 분배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능력 있는 사람이 진급을 해야 되는 거고 필요한 사람이 진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최소한 방첩사도 국군 방첩사입니다. 해군이나 공군이 해도 돼요. 해병대가 해도 되고요. 그리고 정보사도 국군 정보사입니다. 타군이 해도 됩니다. 이런 핵심 권력기관만이라도
군을 분배하면 이번 합참의장도 해군이어서 좀 배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분배를 하면 되는데 육사는 우리만 나라를 지킨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삐뚤어진 애국심이 있어요. 우리만 나라를 지킨다. 우리가가 아니라 우리만 나라를 지킨다라는 그 삐뚤어진 애국심이 우리가 다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국방부장관도 다 해야 돼. 국방부장관 좀 민간인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이러한 것들의 최소한 분배를 확실히 이번에 힘이 있는 기관에 대한 분배를 확실히 해야 된다. 그분이 가장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꼭 비록 육군 내에서 3, 4 학군 그게 아니라 아예 군을 바꿔서 해버리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정보사령관 유디우 출신도 있으니까. 심지어 정보사에서 그런 병력들 움직이는 거는 또 해군이 지휘관이에요. 그 여단 쪽은. 그래서 해도 됩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치료와 관련된 거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집단 치료가 물론 되면 너무나 좋고 당연히 우리가 지원을 해야겠죠. 근데 사실 군인들이 또 스스로 드러내질 않아요. 내가 힘들다, 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왜 안 하냐면 내가 혹시 이런 얘기하면 진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혹시 나를 좀 불편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나를 이제 임무 수행에는 좀 배제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운동선수들이 다쳐도 숨기는 거랑 똑같네. 그것도 약하다고 하니까 야 그거 가지고 뭐 야 얘는 좀 얘 좀 멘탈 약한데 개겠어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런 거서 이거를 모두 다 우리가 군에도 정신 집중 교육이 있어요. 거기가 정신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의 목표도 가지고 같이 하면 되는 거고 반영을 해서 전부 다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저희는 여기서 이 근본적인 물로 들어가서 군대다운 군대를 또 만들어주면 됩니다. 군인들이 그걸 잊게끔 뭔가 에너지를 소모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꽁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존재가 무엇인가. 지금 존재의 가치를 잃었거든요, 군인들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지휘관이 까라만 까고 하는 이런 계엄군이었나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적은 누구이고 적이랑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이거 군인으로서, 그러니까 맹수로서 맹수가 사냥할 수 있는 그런 야수성을 깨워주면 또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군인 본분을 일깨워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군인 본분이 아예 없습니다. 지금 이 고양이 새끼들이 지휘하는 군대가 됐단 말이에요. 호랑이가 아니라. 호랑이인 척하는 이 고양이들이 자신들이 호랑이인 줄 알아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군대다운 군대.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적.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을 보면서 러시아가 또 우리의 목표를 한반도로 정해놓고 막 했던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밝히고 그거에 대해만 집중하면 되거든요. 그럼 본인들 스스로 자부심을 느껴요. 오늘 하루 내 땀 흘린 것이 오늘 뭔가 고생했고 어제보다 나은 훈련을 했고 그러면 성취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는 군대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처우 개선이 빨리 돼야 돼. 이게 이번에 뭐 예산이 삭감되고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빨리 이게 돼야 돼요. 이거 너무 심각합니다. 처우 개선이 된 게 부사관들이 한 호봉 승급이 좀 올라서 월급이 한 3% 더 올랐거든요. 3%. 그러니까 6%가 올랐는데 실제로 공무원이 다 올랐어요. 무슨 군인들만 오른 게 아닌데 마치 군인들이 처우 개선해진 것처럼 국방부가 공가를 치고 있거든요. 공무원이 오른 건데 무슨 하사 중사 집중적으로 올린 거 마냥 그게 마치 자신들이 대단한 거 한 것처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고생하는 군인들 수당 개념도 좀 올려주고 그리고 또 돈을 좀 많이 투자해서 좀 필요한 곳에 좀 캠프화도 되고 통폐합을 좀 해야겠는데 지금 아니면 군대가 아주 많이 병들어있습니다. 캠프화는 진짜 빨리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빨리 해야 돼요. 이게 아니 답이 없어요. 일단 말 그대로 이 건물에 직원이 10명밖에 없는 겁니다. 이 지금 25층 건물인가요? 거의 뭐 20층 넘는 고층 건물이잖아요. 이 건물에 직원이 10명밖에 없는데 이 건물을 왜 유지합니까? 이 건물에 직원이 일을 못해요. 하루 종일 청소하고 가꾸느라 정리하느라. 그러니까 지금 군대 몸부든 부대가 임무 수행이 안 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좀 얘기는 여기까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안종민 행정사님과 군 관련 유명 유튜버 김상호님을 모시고 참 불운하게도 이 통수권자와 상관 잘못 만나서 명예가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특전사와 정보사의 현재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누나.